볼게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은 항공기 제조, 항공기 MRO, 우주항공, UAM 등을 제조하고 있고 매출 비중은 22년도 기준으로 항공기 MRO가 42%, 제조가 16%, 해외 항공기 제조가 16%, 항공기 소재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소재 공급 업체를 자회사로 2개 두고 있고 MRO 신규 수주 사업으로 팬데믹 위기를 1년 만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주 발사체 사업으로는 고객사는 국내외 300여 개 이상이고 최대 거래처는 보잉과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등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 엔지니어링, 제작, 가공, 조립 및 프로그램 관리 능력으로 보잉의 우주발사 시스템 관련 사업을 맡았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스페이스 X에 납품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 X의 수주 잔고는 공개 불가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발사체 관련 엔진 파트너고요. 사건에 등장하는 전투기의 기종의 부품도 납품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공군 초도 훈련기를 완제기 형태로 23대 양산한 경험이 있고 국내에는 한국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주항공 매출의 65% 이상이 북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 연결 기준 전체 매출이 미국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경쟁력이고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부서가 사업관리팀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이걸 굳이 쓴 이유가 저는 이 진짜 능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고객사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알만한 회사들이고. 그리고 세계 최대 발사 서비스 업체인 ULA사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보잉과 로키드 마틴 맞죠? 네, 로키드. 로키드가 발사체 사업 부분을 합병해 설립한 회사로 우주 발사 임무를 거의 독점 중인데 150회 정도 발사를 했는데 실패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리즈 A 투자한 스페이스 포즈라는 위성 재진입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가 있는데요. 재사용 발사체겠죠. 스페이스 X는 열 차폐막 경우를 임무 때마다 교체해야 되는데 스페이스 포즈는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MRO 사업은 MRO란 항공기가 생산된 이후부터 폐기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 및 부품 조달 시장을 통칭하는 것으로 항공기 정비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복잡한 작업 절차와 인적 자원이 필요한 만큼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국제 항공 분야 특수 공정엔 인증 시스템 무슨 인증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캔코아의 MRO 부분은 군용기 개조 창정비 부분, 여객기를 개조하여 화물기를 생산하는 PTF 우주항공 MRO. 이 MRO 사업 생산량이 24년 최초 수주의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사업은 20년도 기간 중에 관련 공정의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사업이라고 하고 더불어서 국내 전투기에 대한 MRO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수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설은 여객기, 화물기 개조는 1차 증설을 완료하고 23년부터 2차 수주분을 위한 기계 장치를 추가 증설을 계획 중이고 경남 서천 공장은 24년 이후 해당 부지의 생산시설을 추가 증설을 계획할 중이고 미국 자회사는 우주 발사체 사업 생산 능력 확보로 증축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잘 안 하고요. 보여가지고. 이 너무 좀 아쉬운 게 너무 설명을 이렇게 좀 듣고 싶은데 모나리자가 너무 뒤에서 강력하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네, 자꾸 저기 또 도입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방해를 좀 받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훌륭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 시스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고요. 그 군사용 전자장비와 센서를 만드는 방산 사업과 기업용 정보화 시스템을 시스템 구축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방산 산업과 민간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산 부분의 핵심 사업이 이제 뭐 핵심 이게 전체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고요. 지휘 통제 통신, 항공전자, 해양 시스템 그리고 위성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전자는 이 KF-21 A사의 레이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좀 대표적이고요. KF-21 이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그런 전투기라든지 항공기에 이런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양 시스템에도 이렇게 전투 체계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고 그 위성 사업부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사울 위성 그다음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에서 가장 이제 눈여겨볼 사업은 바로 UAM과 위성 사업, 우주 인터넷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업인데요. 이 두 개가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지난 7월 10일에 하나 시스템이 과기부에서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 여기에 선정이라기보다 등록됐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기간통신 사업이라는 게 기업 및 다른 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획득한 건데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B2G, B2B용 위성통신 시장 공략에 나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은 그런데 이 회선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고 원앱의 저궤도 통신망을 활용해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앱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2021년에 영국 원앱에 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원앱은 지난 5월에 19차 최종 발사를 통해 총 634개의 저궤도 통신 위성을 발사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앱을 해서 단순히 이게 이제 저궤도 우주 인터넷을 원앱과 함께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주파수가 좀 중요한데요. 이 주파수라는 게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 여러 인공위성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활용을 하면은 그 하나의 대역을 사용하는 그 주파수가 많으면은 이제 좀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려면 먼저 신청한 업체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앱의 위성 인터넷용 궤도 주파수 Q 대역 사용권을 최우선 순위로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파수가 좀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 시스템이 그 감시 정찰이라든지 이런 국내 관련된 연결망 뭐 이런 시스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파수 확보가 안 되면 조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우주 인터넷에 여기 다들 지금 춤추고 난리 나서 오늘 끊어야겠어 방송. 노래 한번 타고 하죠. 네. 축구도 우주 시작했는데. 인터넷 그래서 또 원앱과 함께 한다는 거에 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우주 인터넷 사업을 하려면 통신 위성 안테나 기술 확보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하나 페이저를 설립했고요. 그 영국의 위성통신 안테나 기업인 페이저 솔루션을 인수하면서 이 하나 페이저를 설립했습니다. 이 페이저 솔루션은 좀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한 고성능 전자식 안테나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얇은 안테나 모양을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차라든지 이동수단에 다 부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위성 안테나 기업 카이메타에 33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테나 기업들 지금 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이따 아모르 파티 하시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우주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시스템은 방산으로도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 방산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안테나라든지 우주 인터넷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정신이 아니 왜 없어가지고. 근데 설명하시면서 네, 지금 막 네. 노래 나오고 옆에서 네. 춤추고 이래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네. 약간 설명하시면서 네, 마우스 무슨 잡은 말이라고. 그 오른쪽 어깨가 들썩거리는 걸 방금 제가 목격했습니다. 알아서 들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정신이 없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투표 제가 바로 올려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은 투표 참여해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켄코아는 그 대표가 케네스 민규리 분이신데 재미교포셔가지고 미국 쪽 로비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예전에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계 인사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참 전이긴 한데 그때 켄코아 공부할 때 기억으로는 그 이런 우주 방위업 이런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런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 기술 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보안이 까다로워서 미국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켄코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 기술을 많이 따온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네. 자회사가 있는 그 뭐 조지아 이쪽도 네네네. 이쪽이 혜택도 많고 그 조지아의 우주 그 회사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MRO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임상님 이 아까 MRO가 우주 쪽에 MRO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MRO 하면 사실 이 MRO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정비 개조 뭐 수리 이런 걸 MRO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거를 많이 이제 매출로 가져왔던 게 켄코아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우주 쪽 MRO를 설명해 주셨단 말이죠. 여기 우주항공 MRO 이게 혹시 뭐 어떤 쪽 MRO인지 말 그대로 그냥 수리하는 그런 쪽인가요? 네. 우주항공 관련된 부품들을 수리하는 거? 이게 수주의 4배까지 증가한다는 게 전체적인 MRO 그거는 그거 항공 쪽. 그러니까 전반적인 MRO가 이제 그거까지는 안 써있잖아. 네, 이 여객기를 개조해서 화물기로 생산하는 이거 포함해서 요 3가지가 4배로 증가할 거다. 이제 요걸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거죠. 아직까지도 켄코아는 이 MRO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지금 좀 큰 걸로 보이고요. 하나 시스템은 이 기업 규모도 크지만 사업 영역도 굉장히 광범위해서 네. 물론 뭐 UAM 쪽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다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하기가.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섹터별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또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익숙하면서도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표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52%로 근소하게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